안녕하세요. 삼국유사 TV의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6월 초순에 저희 연구소 구성원들과 함께 경북 관광 순환 열차를 타고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동대구에서 하양 영천을 지나 경주를 들러서 포항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삼국유사를 찾아서 저희들은 이련선사께서 그의 84년 생애 동안에 22살 때부터 전기 22년, 후기 11년 그렇게 해서 33년을 머물고 수도 정진하셨던 비설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삼국유사 권사의회 부분에 보면 포산 이성의 관기와 도성이 나오는 또 이제 팔공산에서 보면은 이제 권사 의회 부분에 심지 개조와 관련해서 또 그 후백제 견훤과 관련해서 그런 삼국유사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다시 이제 하양을 지나가는데요. 하양은 이제 경산시죠. 경산시인데 이게 이제 상유사 권이죠. 원성왕 때 보면은 그 당나라의 사신들이 신라를 지켜주는 동지, 청지, 분황사 우물에 있던 그 용들을 작은 물고기로 만들어서 대롱에다 잡아가지고 넣어가지고 가다가 홍수가 져서 하양관에 이제 하나의 객사죠. 여기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의 이제 그 용들의 아내가 임금을 찾아가서 그런 사연을 하소연을 해서 임금이 직접 군사를 데리고 하양에 와서 당나라 사신들을 그 죄를 묻고 다시 물고기를 찾아서 이제 되돌려서 신라를 지키는 용으로 환원을 시키고 또 이 경산에는 원효, 설종, 일련의 그분들이 태어난 세 분의 고향이라 해서 삼성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개장이 됐는데 이런 삼성현 세 분을 그분들의 어떤 역사적 인물로서의 위상을 참 기리고 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삼국유사 역사문화공원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군위에서 삼국유사 테마파크를 이제 개장해서 운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제 영천을 지나갑니다. 우리 열차가요. 참 밖으로 보면 객창감도 있고 그 금호강을 따라서 이 금호강이 저 낙동강의 지류 중에서는 제일 길거든요. 113km쯤 되는데 보현산에서 시작하죠. 그래 여러분들이 영천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삼국유사 권일 기 부분에 나오는 김유신 부분에 이제 김유신이 고구려의 첩자인 백석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다가 영천 그때 당시에는 뼈골자, 보라자, 고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있는데 아마 늦게 떠났던가 보죠. 서라벌에서. 그래가지고 그 갑자기 이제 내림 그 현례 골화 이 세 산에서 신라를 지키는 산신인 낭자, 그 여신들이겠죠. 여성 산신들이 나타나서 그러한 백석의 정체를 알려줌으로 해서 백석을 결국은 다시 신라로 데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실직고를 받고 그의 처형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들의 열차는 이제 경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주 하면은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사진이 좀 불분명한데요. 이 아래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석굴암이고 이게 이제 불국사입니다. 이게 다 삼국유사 권어 효선 쪽에 나오는 그런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효선편, 효행과 선행이죠. 이 효행만 한 것이 인간의 행동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선사도 당신의 95세 된 노모를 모시기 위해서 병드신 노모를 간병하기 위해서 국사의 자리도 버리고 군이 고르면 인각사로 오셔서 간병을 모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대성이라고 하는 소위 경덕왕 때의 이제 큰 정치인이었는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홀로 자기를 키워줬던 전생의 부모였던 어머니를 위해서 만든 것이 석굴암이고 현생의 소위 부모를 위해서 이제 세운 것이 바로 이 불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효도의 산물이 바로 국보가 되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됐지 않습니까? 이 경주에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국보가 약 한 317개 남짓 아마 뒤에 몇 개 더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경주 예전에 서라벌 아닙니까? 이게 40개 정도가 여기 국보가 있습니다. 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경주는 뭐죠? 진안입니까? 만진안 변한 삼한 시대에 진안 시대의 거서촌 살 것자 선역소자 마을촌자 혹은 인간세자로서 거세촌이라고도 했어요. 이게 기원전 57년에 이제 이정손 최배설 여섯 성씨의 부족의 장들이 이제 혁거세 박씨를 추대해가지고 오늘날에 우리는 임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거서관이라고 했어요. 이 간자가 붙는 것은 칸과 같이 어떤 지도자, 임금이라는 뜻이죠. 거서관이라고 했는데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제일 으뜸하는 거수, 거시, 으뜸되는 지도자, 그게 임금이죠. 어디에다 도읍을 했니? 경주가 옛날 서라벌 아닙니까? 그 서라벌에다가 이 서라벌이 이제 뒤에 말이 바뀌어가지고 서라벌의 리을이 들어서 서야벌, 서여벌이 되고 셔벌이 되고 다시 서울이 됐다 이랬는데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냐? 사로국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자, 사계의 권위자다 할 때 그 다음에 노나라 노자, 사로국이라고 했다가 이것이 이제 제4대 임금인 탈해왕, 이게 이제
혹은 이제 비로소 시자 수풀림자 시림이라고도 했어요. 닭이 새의 종류인데 새를 이제 여기 이 지역 방언은 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왕 때 가서 22대 왕입니까? 지정왕 때 가서 신라라고 그렇게 이제 했다가 이렇게 이제 굳어진 거죠. 이제 경주라는 말은 언제부터 써있냐? 고려 태조 19년 935년에 경주라고 했다. 이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신라가 멸망한 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라가 56왕 992년에 정말 세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오래 존속한 그런 왕조였습니다. 이제 남쪽에는 남산이 있고 동쪽에는 토암산, 함월산, 월암산. 특히 이제 토암산이나 함월산이나 월암산은 동해 바다의 바람을 막아주고 또 외적이 쳐들어오는 그런 적들을 참 자연의 어떤 요새로서 이렇게 좀 성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서라벌의 서쪽에는 서천이 흐르고 그게 이제 형산강의 본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월성 국립박물관 경주 국립박물관이 있는 그쪽으로는 남천, 또 보문호에서 내려 흐르는 북천, 그게 이제 알천이라고 됐잖아요. 그게 전부 서천으로 만나서 안강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안강 고개 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제 물들과 만나서 형산강의 몸통을 이룹니다. 거기에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양동 민속마을이죠. 양동마을이라고 그러죠. 그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죠. 우리는 다시 또 그 열차를 타고 형산강의 본류를 쭉 따라서 이제 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포항하면은 포항역에서 내려서 바로 이제 죽도시장이 멀지 않거든요. 근데 거길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신역이 생긴 거예요. 어디로 갔냐? 흥해에 가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되어서 그런 정취가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포항하면은 생각나는 삼국유사에 관련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삼국유사 권일 기 부분에 보면은 이 기라고 하는 건 별이 기자 달을 기자인데 이게 신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삼국유사 본기에 신라 고구려 백제 본기가 있습니다. 그 본기와 다른 점을 실었다. 그 본기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왜 안 실었을까? 그래서 제가 깊도 삼국유사라는 것을 최근에 작년에 만들어서 그런 내용을 더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연호랑 세오녀 아닙니까? 신라 제8대 아달라 왕 때 근기국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근기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마지막 왕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연호랑이 그의 아내와 이제 세오녀와 함께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바위 같이 생긴 그런 배를 타고 이제 일본의 이즈모 지역의 시마네현이 있는 오키 섬에 가서 거기서 말하자면 이쪽에 있었던 제철 기술과 그리고 비단을 짜는 직조술을 가지고 오키 섬에 가서 거기서 임금이 되고 그래서 그런 제철 기술과 그런 비단을 짜는 직조술을 갖다가 고대 일본 문화에 전파를 시킨 그런 것이다. 오키 박물관에도 가면 지금 이제 이마지 유래기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사로가 나오고 가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정령주 축제라는 게 있는데 이 배에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오색 그 무지개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배를 바다로 띄워요. 그게 뭐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연호랑 세원의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이를테면 이제 축제의 마지막이 처음 이제 신을 맞이하는 영신이 있고 신과 함께 즐기는 오신, 유신이 있고 마지막에 보낼 성자 송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를 봐서 하여튼 여기에 그럼 이 포항은 옛날에 이제 그 크게 말하자면 이제 세 가지 그 고을이 있었잖아요. 맨 이제 북쪽에 동해가에 이제 흥해, 아까 흥해 말씀드렸죠. 이거는 원래 그 옛 이름이 물러날 퇴자 불화자 퇴화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이도시로 하면 뒷벌이란 뜻이에요. 뒤는 북쪽이거든요. 바다의 북쪽에 그런 평야지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퇴계 이황 선생 할 때 퇴계도 뒷내 북천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려와서 영일현이 있었고 그게 근오지라고 그랬잖아요. 낡은 자, 까마귀 호자, 이제 가지지자, 나무 목자 뗀 그 이제 그 갈래지죠. 천간지인데. 그 이제 근오지 국이 있었다. 그게 근기국이 아니냐 이런 이제 또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일이 됐어. 옛날부터 그 날일자, 그 이제 영은 맞을 영자잖아요. 지금도 연일읍이 있지만 영일과 연일이 같이 씁니다. 영일정시라고도 하고 연일정시라고도 하고 오천정시라고도 해요. 그러면 그 까마귀 오자에는 이제 연호랑에도 있고 세원에도 이게 이제 태양신 숭배의 하나의 어떤 그 흔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포항은 어떻게 된 거냐? 이 포항은 그 1월 향지라고 하는데 보면은 그 논자에 따라서는 통양포에서 포를 따고 형산항에서 항을 따서 포항이라고 했다. 그런데 또 뭐 여러 가지 포곡 장전 우수 지팡 그래서 거기서 그 한시에서 포자를 따고 항을 땄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일설에 따르면 제가 볼 때는 갯목이라고 하는 그 이제 속지명 작은 마을이 있었잖아요. 운제산 쪽에서 이제 흘러내리는 칠성천이 이제 형산강하고 만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바닷물하고 만나는 그 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갯믹이에요. 갯목이죠. 갯포자에 맥이, 목이죠. 솔맥이. 여기 제가 사는 경산에도 솔맥이가 있어요. 맥이, 목이죠, 목. 그래서 그 포항이 됐지 않냐. 근데 이 포항이라는 이름은 함경도 이제 함경도에도 그 포항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나진 쪽 그쪽에. 또 이제 그 전라도 그 어디죠? 그 목포 있잖아요. 그것도 그 나무 목자를 썼지만은 우리말로는 그 목개입니다. 갯목이 목개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 이 제철의 고장 포항에서 이 태양신 숭배로 이루어지는 연호랑과 세원야 또 그런 연호랑과 세원야와 관련해서 그 옆에 보면은 상국유사 그게 이제 권사 이해동진 쪽에 보면 회공 스님과 원효 스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잡아먹고 한 사람은 도로 고기가 나왔는데 원효는 해공 원효는 고기 잡아먹고 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오사가 됐다. 그런 재미있는 또 사연이 전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